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오늘 1시간 알차게 더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 2부 주식반장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72% 하락하면서 2,610포인트 선으로 후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이 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는 모습인데 2.79% 하락하면서 87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꾸준히 들어와 주던 외국인 기관, 오늘은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이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284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93억 원어치, 1,127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낙폭이 보다 컸던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2,222억 원어치, 외국인이 3,141억 원어치 함께 팔아낸 반면 개인이 홀로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5,645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개인이 홀로 보였네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JYP엔터 그리고 하이브 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JYP엔터는 1.35% 오른 채로 13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SM도 6.39% 오른 채로 11만 4,9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극대화가 기대되는 엔터주, 앞에 일부에서도 자세하게 업황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관련돼서도 엔터주들에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들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의 재정난에도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가는 1.84% 하락한 채로 18,64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전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비에 따라서 전기료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저희 임상현 반장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장님이랑 함께 네. 오늘도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좀 달려볼 텐데 시장이 오늘 좀 양시장 파란불로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오늘 뭐 숫자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 양시장 다 현재 그 지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부분들은 코스피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양봉이 연속 4개째 나왔죠. 그래서 5주째 한번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봉상으로는 5주째 흔들리는 부분이 되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20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이격 과다 때문에 약간 출렁거리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일회성의 어떤 급락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양봉이 연속 4주가 되죠. 5주째 현재 음봉이 형성이 됐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의 급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5주선이 생명선에 좀 해당이 되죠. 일봉상에 보면은 5일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봉상 종가로 현재 5주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그 근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상현 반장님 노란색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저희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을 텐데요. 샵 0082번 이제 받는 사람에 입력하시고 내용란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생방송 중에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골치를 앓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회 이용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으로요. 3가지 요소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입니다. 지금부터 접수 받겠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저도 참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생방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임상현 반장님 노란톡은 강의와 종목 상담 내내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살짝 보니까 반장님 네. 차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자세하게 종목과 차트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차트,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저 오늘 뭐 특별하게 이제 하루만 출연을 좀 하는데 뭘 이제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제 특집으로 시장 전망하고 반도체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연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왜 상승 트렌드에 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살펴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이제 방송에 출연이 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바닥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9월 28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삼성전자의 바닥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51,600원, 500원, 600원. 이 부분의 가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그 차트상으로 했던 근거들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거의 가격대에 다 왔다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제 틀어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는 그런 좀 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를 왜 제가 그때 이제 바닥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개월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현재 1월 초, 그러니까 1월 4일 날 방송 부분을 보면은 정확하게 역회된 숄더 형태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저점이고 1월부터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세장의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상승장이 열리고 나서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강세 패턴이 되고 이 파동은 1월에 있기 때문에 연 사이클이 상승이기 때문에 6개월, 최소 6개월, 좀 길면 8개월까지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최대는 1년이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파동상으로 보면은 3천을 찍고 무너지는 시장의 흐름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기억이 나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랬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 또 특집 강연을 했던 부분들은 20년 전의 차트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년 전의 차트 흐름을 제가 요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굉장히 큰 반등이 좀 진행이 될 거다 했는데 잠깐 약간 옮겨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IF 저점부터 현재 고점에서 크게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었고 이 36개월 사이클을 보인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침체의 기간 조정을 보인 뒤에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지금의 국면이 이 국면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1080까지 올라갔던 장이죠. IF로 무너졌던 부분. 근데 944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10% 정도의 오차 변수만 형성이 10%의 아래 단에서 어떤 저점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 36개월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이번에 될 거다 생각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분석을 했던 도표입니다. 강연 도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요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16개월 상승이죠. 그다음에 16개월 조정이고 이거는 기간 조정에 좀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36개월을 채우고 반등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란색으로 그려놨죠. 노란색으로 딱 어디에 그려놨습니까? 3천. 자, 3천을 그려놨죠. 이렇게 급등을 해줄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었죠. 계속 행보면이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에 와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3천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올봉 차트에서 한번 보면은 조점에서 보면은 16개월 상승, 그다음에 16개월 조정,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 이게 36개월이 지난 뒤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올봉상으로 보면은 20개월 선을 뚫었죠. 물론 앞으로 갈 일이 많은 부분인데 정말로 예전에 3,300이 이제 고점이었죠. 여기서 10%를 DC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0이 되죠. 3,000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언제 1월 달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주기는 36개월 사이클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결국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맞으면은 오늘 했던 어떤 부분들의 강연이 또 특집으로 딱 그 현재 캡처돼서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왜 그걸 이제 강하게 36개월 주기를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근거들은 지난 2부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 주기론 사이클상으로 최소 어떤 경기 변동 지수의 가장 적은 마디 부분들이 정확하게 키친 파동으로 보면은 40개월 주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40개월 주기는 36개월 플러스 4개월이 좀 되죠. 그래서 40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키친 파동, 이게 36개월이니까 3년이죠. 이게 3년 플러스 4개월에 해당이 되는데 키친 파동이 이제 3개가 합쳐지면은 4, 32, 120개월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10년 주기가 이렇게 3분할 되면은 3.3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개월, 3.3년, 0.3년이 4개월이라는 뜻이에요. 1년을 3등분하면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40개월 주기로 또 36개월 또는 40개월 주기로 돌아간다. 근데 이 사이클 주기가 반도체 주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경향이 많다. 한 점에서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전력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제 거래소의 어떤 큰 사이클로 보시면은 어떤 흐름을 현재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그 차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주기 사이클을 보이고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을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한번 크게 슈팅이 일어났던 그런 전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계속 행보의 끝자락에서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더 큰 주기는 20년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돼서 이 파동은 언젠간 한 번은 2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큰 사이클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대차의 연봉 차트입니다. 현대차의 연봉 차트. 현대차의 연봉 차트를 현재 20년 주기 사이클로 보시면은 20년 주기 사이클 이렇게 보시죠. 사이클 보고 그다음에 상승과 저중에 그 20년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클이 중장기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제가 요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현대차의 어떤 중장기 비전은 굉장히 밝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레포트의 소식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간 사람들이 약간 희한하고 어떤 가십성으로 넘기기 쉬운 레포트의 제목인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2026년에 세계 1위를 등극할 것이다.
삼성증권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요타, 폭스바겐을 꺾는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재 그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이 어떤 그 아성이 무너지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또 전기차에서 앞서간다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현대차가 글로벌의 1위를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도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가십성인 어떤 레포트는 아니고 실제 전기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대차의 경쟁력을 암시를 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20년 주기 사이클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전략들이 좋아진다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대차의 지금 현재 그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도 흐름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일봉 차트에 한번 조정을 보이고 가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가고 하는 일봉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아주 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의 어떤 가도를 달려야 하는데 과연 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제가 요거는 계산 시황할 때마다 자주 강조를 드렸던 레포트리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장기 연봉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1000포인트 박스권이죠. 요거를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20년 동안 매년 물론 이제 쉬는 때도 있었지만은 매년 상승해서 10,000포인트 정확하게 박스권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10배에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20년 쉬고 10년 조정을 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달리고 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제가 하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6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6만 포인트가 가야지 이 시장의 랠리는 거의 끝이 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4차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미국 다우존스에서도 나와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우리나라의 시장으로 보면은 시작점이 그 바닥에서 계속해서 한번 급등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섹터의 또 흐름들이 계속해서 춤을 추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10월 달에 한번 크게 여동을 치면서 엔터주를 중심으로 먼저 올라갔던 것도 있고 1월 달의 부분들은 로봇주의 강세도 있고 또 3월 달에 약간 튀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반도체 부분들이 다시 한번 튀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순환매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소 지수의 차트를 봤을 때 처음에 형성이 됐던 이 진폭이죠. 이 진폭을 이 부분이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이 2100포인트, 그러니까 2100포인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2500포인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종습의 반전 파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400포인트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00입니다. 400 하면은 2500 플러스 4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2900이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3월 돌파 완착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이 방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종목별 사이클이 좀 다른 부분들은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본 방향성이 나타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 박스권이 약간 출렁출렁하더라도 박스권 돌파 안착이 유일하게 딱 완성이 됐던 것이 5말 6초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출렁거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은 2단의 어떤 상승의 흐름까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2,900 또는 3,0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뭐냐면은 이걸 다 무시하고 결국 뭐냐 제가
그 전체적으로 3천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이런 출렁거림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단기 그 급락이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추세는 진폭상으로 20배만큼 돼야지 끝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핵심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 어떻게 이슈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반도체가 어떤 그 현재 재고가 약간 줄어드는 조짐만 나왔다 이거 튀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 반도체 트렌드 커다란 트렌드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미중 반도체 이제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미중 반도체 패권 중에서 반도체 가지고 패권이 일어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임진왜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임진왜라는 생각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도자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의 어떤 패권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툼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동서양 역사를 보면은 도자기가 서양의 최고의 어떤 그런 물물 교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본거장인 아성인 현재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반도체에서 핵심에서 한번 터질 것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반도체 공장 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제조업 기반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또 한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세웠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현재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간략하니까 중국에서 역으로 먼저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게 현재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난처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반도체에 대한 핵심은 어디서 다 가지고 있냐면은 실제로 어떻게 봅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지배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만하고 한국밖에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터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재미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시면은 뭐냐면은 뉴스 트렌드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트렌드를 보면은 H9이라는 반도체 H9이라는 어떤 흐름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고 대만도 사수를 해야 된다. 마치 1950년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H9하고 거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 대만에서 한번 난리가 났던 건데 미국 관리가 대만을 침공하고 하면은 미국이 TSMC를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폭격당하는 어떤 입장이니까 반대를 심하게 되겠죠. 그만큼 뭐냐면은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반도체 패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고 중국은 계속 길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만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현재 무력이라도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해서 공급을 차단하는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립갱생이 자립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대만을 침공을 할 거다. 그 시기가 2025년 또 2027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7년 이내로 한번 전쟁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예정된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세가 완벽하게 돌려놨다는 것을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출렁출렁하면서 이 박스권 채널을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선 건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질 수도 있지만은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를 받느냐 저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대만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중국 전체에 대한 반도체 공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 용인 반도체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만 아니면 유일한 카드가 사실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만이 중국에 침범을 당하면 유일하게 뭐예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소개를 했던 차트의 모습인데 4년 주기 사이클이 거의 맞아떨어지더라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삼성증권 보고서에서 이때 당시에 나온 거죠. 한번 꺾이게 된다면은 언제 돌아서느냐? 2023년에 돌아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4년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좀 현재 요것도 마찬가지 4년 주기 사이클이죠. 요것도 4년 주기 사이클. 유일하게 좀 달라진 것은 이때 당시는 좀 길어지고 이때 당시 좀 짧아졌다. 결국은 뭐냐면은 현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4년 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짧아진 것은 스마트폰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부상했다 꺼지는 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4년 주기로 맞아떨어지고 4년 주기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왜 강력하게 반도체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에 대해서 충분히 행간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헤드라인들을 다 종합하면은 굉장히 큰 사이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DDR4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4에서 5로 전환이 됐을 때, 3에서 4로 전환이 됐을 때 이 시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은 2016년이죠. 3에서 DDR, 3에서 4로 갔을 때 변화된 부분들, 업종 전환 사이클하고 거의 같은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DDR5가 나온 시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터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DDR5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그에 맞는 CPU 부분들이 현재 장착이 되지 않았고 출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올해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올해 초에 출시가 되는 것이 인텔 4세대 CPU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됐는데 요거에 맞는 서버 현재 부분 D램이 바로 DDR5에 해당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이 파워가 많이 없습니다. 소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슈가 많이 사그라드는데 요거를 더 능가하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거냐면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거냐면은 엔비디아의 GPU 기술을 탑재하는 AI 플랫폼이 거의 폭발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일어나서 요거를 현재 구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GPU를 장착하는 시스템만이 고난도의 연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의 인텔의 CPU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 요거는 병렬 방식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직렬 방식의 CPU, 중앙 처리 장치보다는 보조 장치에 해당이 되는 병렬 방식의 연산.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병렬 방식의 처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D램을 저장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D램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특화된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 하는 HBM, PIM 쪽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인텔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CPU를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GPU가 있는데 GPU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GPU를 바탕으로 현재 CPU를 도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밑바탕으로 D램을 한번 부수적으로 만드는 어떤 헤게모니 쟁탈권이 벌어지죠. 근데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리가 아니죠. D램을 우리가 만드는데 D램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조로 하는 것들. D램을 이렇게 고단화시키고 그다음에 CPU, GPU를 장착을 시켜서 메인이 D램으로 한다는 그 기술을 HBM, PIM의 개념이죠. 요거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야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텔,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GPU 중심, CPU 중심, 이제 D램 중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현재 트렌드 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재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메모리에서는 일단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 공정이 미세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미세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EUV 공정까지 확대가 되죠. 근데 현재 우리가 더블 패터닝 하니까 머리부터 아픕니다. 그러죠? 근데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자, 이게 반도체 요거에 대한 어떤 회로 기판 여기 설계 화면 두 개가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코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죠. 근데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걸 자르면은 어떻습니까? 빨간색을 없애면은 이게 4개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코팅을 합니다. 회로 코팅을 하고 자르고 이걸 없애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블씩 늘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EUV 공정하기 전에는 이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주 찾기도 필요하게 보이고 첫 번째는 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EUV 장비를 가지고 좀 더 미세한 어떤 그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EUV 장비의 어떤 부분들이 현재 첨단 공정의 최고의 기술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주 업종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더블 패터닝에 대한 수혜주. 두 번째는 좀 더 세밀한 EUV 공정에 대한 어떤 수혜주 찾기가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 반도체 트렌드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현재 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두 번째는 랜드 쪽에서는 3랜드 이렇게 고단화되면서 계속해서 쌓는 어떤 트렌드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D램에서 메모리 DDR5가 나오는데 D램에 대한 DDR5에 대한 핵심은 차이점이 뭐냐? 4하고 5하고 차이점이 뭐냐? 딱 하나에 있습니다. 이건 PMIC하고 그 인덕터가 바로 그 옆에 장착이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혜주 찾기는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뭐냐? 요거를 공급한 회사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슈별로 여기에 맞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슈, 몇 달 전에 나왔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핀팻 구조가 대세였는데 삼성전자가 최초로 현재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 방식으로 완성을 했다 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게이트 파란색, 보라색이 뭐냐면은 스위치를 말합니다. 이게 스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스위치를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통로 역할을 하는데 요걸 잠금이 잘 일어나긴 어떤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다 하는 뜻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뭐냐면은 이 GA 방식이
현재 우수하는데 삼성전자가 뭐예요? 양산화에 2나노, 3나노 계속 양산화에 성공하는데 대만의 TSMC보다 더 앞서고 있죠.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은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이 TSMC하고 2배, 3배 차이 나지만은 결국은 조만간에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한 삼성전자가 15%고 현재 TSMC가 50%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하지만은 요거는 2, 3년 내에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로 이미 극복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 반도체 이슈의 마지막은 뭐냐? 제가 SiC하고 겐 반도체인데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실리콘에서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통신용이나 전력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의 효능성이 약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합물, 복합 화합물로 하는데 현재 탄화 규소로 만든 부분들은 전력 반도체, 고전력에 맞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게 이제 현재 SiC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통신용 고주파에서는 질화 갈륨으로 코팅해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용 반도체 부분들이 두 개의 시장이 실리콘 반도체의 어떤 기반으로 한 생산 공정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부분들, 겐 반도체, 통신용 반도체, 그다음에 현재 SiC 반도체에 대한 수혜주 찾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은 커다란 틀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랜드 메모리 디램하고 랜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 트렌드, 그다음에 요거의 인공지능에 대한 트렌드를 종합 비교를 하고 여기에 맞는 재료적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수혜주 찾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잘하면은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보지 그랬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DDR5 그렇게 잘하면은 요거에 수혜주 맞는 걸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죠. 저는 이제 DDR5 요거 많은 거였죠. 인덕터하고 레지스터, 저항기 만드는 업체 요거 수혜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바코 현재 DDR5 파워메탈 인덕터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초반기였죠. 근데 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비코 전자였다. 이렇게 DDR5의 유일한 수혜주로 꼽은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EUV 공정에서 포토마스크라고 포토마스크가 필요합니다. EUV 공정에서 그다음에 포토마스크를 덮는 펠리클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양산화 기술에 성공하는 기업이 SNS이기 때문에 현재 EUV 공정의 최고의 수혜주를 SNS텍을 골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시점이었죠. 아침 방송에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결국 뭐냐,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여기에 맞는 수혜주를 물론 이제 차트적으로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종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AI 반도체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현재 회로를 고다층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PCB 기판 중에 가장 수혜주로 꼽는 부분들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PCB 기판을 여러 겹으로 떡시루 하듯이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현재 홀처럼 만드는 기술이 유일하게 현재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나 이런 것보다 MLB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핵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고 이 업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좋으면은 뭐 추천을 해야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런 이제 폭발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트렌드가 있으면은 요거는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은 걔 사그라들고 며칠 잠잠해지면은 아 재료가 끝난갑다 생각하고 엎어두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집요하게 추적 관찰하면은 이런 시세 부분들이 반드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현재 칩셋 미디어 영상용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영상이고 자율주행의 가장 첫 번째 반도체 IP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칩셋 미디어. 이때 당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부이고 조정부이지만 날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영상 관련된 부분은 칩셋 미디어 말고도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임포트엔드 관련된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료 기업의 반도체 기업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안 난 종목은 뭐가 있느냐? 공개를 어디서 할까요?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현재 그 자세하게 알려드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란톡에 안 오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죠. 제가 오늘 특집으로 딱 한 번 출연했는데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꼭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뭐 다음 주에 또 뭐 공개를 하겠지. 다음 주 공개가 없어요.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예, 그러죠. 특별 출연이다 좀 생각이 돼서 아래 지금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트렌드사에 맞는 기업을 고르셔야 된다. 일단은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관찰해야 되고 반도체는 결국은 뭐냐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간다. 그리고 왜 저는 지난 10월 달에 반도체 저점 이야기하고 지난 1월에 저점 이야기하고 딱 뜨는 순간 아 이것은 3천 간다고 어떻게 선행적으로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은 파동상도 있고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옷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행에 맞는 옷을 사야 되는 것처럼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을 사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트렌디한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임상현 반장님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세하게 노란톡 안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반장님과 함께 나머지 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첫 번째 문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8414님께서 솔리드 가지고 있습니다. 5,730원에 11%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5,630원이거든요. 오늘 공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되신 건지 궁금한데 솔리드 만약에 이 가격대에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예, 그 통신 장비 부분들은 현재 설비 투자 부분들이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도 마찬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5G가 돼야만이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어떤 세상도 꿈꾸고 자율주행도 꿈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더딘 부분들이 일어나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은 좀 힘들 수가 있지만은 또 완만하게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은 한번 그 10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그동안에 전체적인 어떤 힘을 계속해서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추가적으로 더 빠졌죠. 근데 보통 상승 파동의 절반을 찍고 돌아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을 찍고 완만하게 약간 움직여주다가 뭐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21선을 타고 다시 한번 약간 전고점까지는 한번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장기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은 아니라 완만하게 어떤 성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500원까지는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한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솔리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예. 36,000원에 17%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29,15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어렵죠. 제약바이오 어려운데 카나리아 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우회 등록 뭐 한 상장하는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돼서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약 파이프 라인이 이제 크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분들이 어떤 그 고평가 영역과 저평가 영역이 굉장히 넘나듭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을 때는 고평가 영역이 가지만은 수급이 깨졌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당장의 어떤 상용화나 또 펀더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취약하게 약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종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3,000원짜리가 무려 5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15배가 올라갔습니다. 15배가 올라간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이 5만 2천 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절반 가격이죠. 절반 가격까지 좀 빠지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다가 다시 한번 쌍봉까지 왔습니다. 쌍봉까지 왔다가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요거는 대응의 영역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는 잘 체크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일봉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지금은 거의 한 쌍봉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쌍봉을 찍고 이렇게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형태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21선과 61선의 데드크로스가 지금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쌍바닥에서 들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한 번 더 지루하게 약세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루하게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고 데드크로스 이후에 현재 역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 매도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만나봤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전략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 혹시나 혼자서 이 전략을 펼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옷 색깔과 똑같은 노란톡이네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 이 화면을 이제 비추시면 바로 휴대폰 화면에 혹은 태블릿 PC 화면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들어오시면 저희 반장님께서 오늘 강의 중에 해드렸던 스페셜한 내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팁들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든든한 반장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1부부터 2부까지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에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 영향을 받을 예정이니까 저희 서울경제TV와 자정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